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친명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또 지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더 단단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찬대 의원이야 뭐 대변인도 맡았고 당에 기여한 바도 크다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인데 누구보다 친명 색채가 강한 친명 중에 친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대로 친명 중에 친명 원내대표 체제로 간다면 민주당의 친명 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지는데요. 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상징적인 논란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죠. 바로 이 대표의 이 코 옆에 있는 이물질을 떼주는 모습이 매체 일각에서 혹시 뭐 이 코 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 논란, 해프닝으로 이어졌잖아요. 물론 박찬대 의원이 코딱지 아니다, 볼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긴 했지만 저게 논란이 됐던 이유 자체가 박찬대 의원의 어떤 이런 친명성 이런 것이 좀 본질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때 사진 좀 저 동영상에 나오는군요. 저기 코딱지를 떼준 거냐 아니면 얼굴에 묻은 뭔가를 제거해 주는 거냐 그런 우스갯 얘기들이 있었죠. 얼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걸로 이제 네, 판명은 났어요. 판명이 났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특히 박찬대 의원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는 걸 읽어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저거 쉽지 않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묻었습니다. 하나 떼시지요. 저 손 한번 만져보시죠 해도 괜찮은데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문제 살폈잖아요. 다시 그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그때 뭔 우려를 지금 하는 것이냐면은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계없이 당의 상황을 의견을 조율하고 야당을 상대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국회에 성과를 내도록 하는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뭐 야당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죠. 예. 야당도 원내대표는 당 대표의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서 당을 조율하고 입법 과정을 야당과 협의하면서 야당과의 국회 운영 과정을 논의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당 대표보다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마음으로부터 저렇게 존경하고 경호하고 그것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마음을 숨기지 않는 저 원내대표가 대표가 된다면 그 당은 어떻게 굴러갈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선거 공천 과정에서 다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집요하게 본인과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 본인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떨어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게 박용진이고 그리고 박광원이고 홍영표고 그리고 임종석이고 이런 의원들, 이런 후보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미 당 전체가 친명 체제로 거의 친명으로 구성되는 이런 이제까지 없었던 제가 봤을 때 야당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 그 모습을 갖췄는데 거기에 친명 원내대표까지 간다면 저 당은 어떻게 갈까요? 많이 걱정스럽죠.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저는 요즘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일방주의가 횡행하는 조직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다. 네. 이미 야당이 여당을 압박할 수 있고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거대 의석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 정상적인 절차만 가지고 가도 정말 대통령이 마음대로 갈 수 없도록 견제하고 야당의 입장에서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저렇게 더 색채를 드러내고 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이후에 그 이전까지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몰아줘서 정말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했던 열린우리당이 그 이후에 국회에서 제 활동을 기대했던 활동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정권을 내주는 길미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가 됐던 역사를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 됐었던 현역 의원 중에 이른바 비명 인사 중 상당수는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이른바 방탄 문제, 민주당이 이 대표 중심 사당화가 되는 문제 등등을 거론했었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가 조간신문에 보도됐는데 뭐 서영교, 박주민, 김민석, 김병기, 김성한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친명 중에 친명인 박찬대 원내대표 홀로 입후보한 것과 관련해서 입후보 과정에서부터 출마하면 반명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스스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출마만 해도 반명으로 찍힐까 두렵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미화되기 싫어하는 당이죠. 우주미하요? 네. 그러니까 항승이 한 최소한 5년은 항승이 굳건하다는 뜻에서 행승으로 존재하겠다는 의미. 이탈되지 않아야 되겠다. 미아동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북을이잖아요. 강북, 미아동, 수유리. 대 들었다가 미화되는 걸 바로 봤잖아요. 박용진 의원. 예.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넘쳐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미화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안 보이고 스스로 빛을 내진 근데 않겠다. 언론에서는 민주당 체제를 일극 체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모노리틱한 일개함적 체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개함적 체제는 뭐 일사불란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단일 체제의 리스크, 즉 위기가 왔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그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없다는 부분에서 과연 민주당이 4년, 5년 계속 위기 없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